통풍 환자 10명 중 9명은 맥주가 아닌 바로 이것을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퓨린 함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이것이 사실은 맥주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핵심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왕들의 병이라고 불렸던 통풍.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맥주는 입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통풍이 생긴 거야? 정말 억울하시죠? 바람만 스쳐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이 통풍 때문에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만 되면 발가락이 불에 타는 것 같고 이불만 살짝 닿아도 비명이 나올 정도의 고통. 먹고 싶은 음식은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해야 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20대, 30대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인데 이제는 조금만 방심해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험 해보셨죠? 혈액 속의 요산이라는 물질. 이것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계속 쌓이면서 뾰족한 유리 조각 같은 결정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절을 마구 찌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프죠? 이것이 바로 통풍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풍이 안 좋다는 음식들을 철저하게 피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맥주는 당연히 끊고 등푸른 생선도 피하고 고기 내장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퓨린이 많은 음식은 무조건 입에 대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왜 요산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통풍 발작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요산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의사 선생님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하세요라고만 말씀하시고 혹시 이런 상황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범인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통풍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과 함께 이 요산 수치를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연의 선물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의 해결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아니, 타트체리요? 그거 불면증에 좋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트체리를 수면 개선 식품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타트체리는 요산 관리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제가 오늘 수많은 건강식품 중에서 왜 하필 타트체리를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통풍 관리는 단순히 퓨린 섭취를 줄이는 1차원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진짜 핵심은 뭘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생성된 요산을 얼마나 잘 배출시키느냐. 둘째, 요산으로 인한 염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 두 가지가 통풍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타트체리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고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타트체리의 붉은색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선명한 붉은색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여기에 퀘르세틴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타트체리는 약이 아닙니다.
통풍을 단번에 치료하는 마법의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단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통풍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타트 체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통풍의 진짜 범인들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통풍의 진짜 범인들. 놀랍게도 이 음식들은 퓨린 함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맥주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범인은 바로 과당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것들입니다. 이게 정말 뜻밖이죠? 우리는 건강을 생각한다고 콜라나 사이다 대신 뭘 마십니까?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 꿀물은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바로 통풍의 최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똑같은 당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처리됩니다.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쓰입니다. 뇌도 쓰고 근육도 쓰고 모든 장기가 골고루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이 과정이 문제입니다. 과당이 간으로 들어가면 ATP라는 에너지를 급격하게 소모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요산입니다.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도, 맥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도, 퓨린이 든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도 과당을 섭취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직접 요산을 만들어내는 요산 생성 공장이 가동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맥주를 철저하게 피하면서 무심코 마신 달콤한 오렌지 주스 한 잔,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석류 주스 한 잔, 그리고 아침마다 물 대신 마시는 꿀물 한 잔. 이것들이 바로 통풍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의 천연 과당도 문제인데 거기에 액상과당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요산 폭탄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퓨린이 없는 소주나 위스키 같은 고도수 증류주입니다. 선생님, 저는 맥주가 안 좋다고 해서 소주로 바꿨어요. 소주는 퓨린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소주, 위스키, 보드카 같은 증류주에는 퓨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퓨린이 아니에요. 바로 알코올 그 자체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요산 배출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신장이 요산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알코올이 이 과정을 꽉 막아버립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이 요산과 경쟁을 해요. 신장 입장에서는 젖산도 내보내야 하고 요산도 내보내야 하는데 젖산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요산 배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요산은 몸속에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대신 소주 마시면 괜찮겠지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범인은 의외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매일 드시죠. 아침에 닭가슴살 샐러드, 점심에 닭가슴살 쉐이크, 저녁에 또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가지 단백질 식품을 매일 대량으로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십니다. 모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보면 최종적으로 생기는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이 노폐물들은 모두 어디로 갑니까?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이 이것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요산 배출을 담당하는 것도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과도한 단백질 찌꺼기 처리하느라 지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속 요산 수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5070세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완전히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숨겨진 원인, 과당이든 음료수, 알코올,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몸의 요산 생성을 늘리거나 요산 배출을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맥주를 끊고 고기를 줄여도 요산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타트체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타트체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그리고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염증 반응 조절입니다. 통풍의 고통이 정확히 뭡니까? 요산 결정체가 관절을 찌르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야? 공격이야. 라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절이 붓고 빨갛게 변하고 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타트체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타트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염증 지표가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통증을 직접적으로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밤에 잠을 설치던 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요산 배출의 정상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의 특정 성분들은 신장에서의 요산 재흡수를 조절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은 다시 흡수하고 버릴 것만 내보냅니다. 문제는 요산도 일부 재흡수된다는 겁니다. 타트체리는 이 과정을 조절해서 요산이 재흡수되는 양을 줄이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트체리는 통풍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통풍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통풍 관리의 핵심인 요산 수치 관리와 염증 조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식품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꾸준한 식단 관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와 함께 타트체리를 섭취하는 것은 요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타트체리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이 나와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주스도 있고, 농축액도 있고, 캡슐도 있고, 젤리도 있고,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통풍에 최악인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과당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 많은 타트 체리 주스나 젤리 제품들은 먹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다량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트 체리 자체가 엄청 시거든요. 그래서 달게 만들려고 당을 팍팍 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산 잡으려고 타트 체리를 먹는데 과당을 더 섭취하게 된다? 이거 완전히 복말전도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50대 이상, 특히 통풍이나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류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NFC 착즙 주스라고 적혀 있거나 저온 추출 농축액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이런 제품들은 타트 체리 100%로만 만들어진 것이니까 과당 걱정이 덜합니다. 물론 여전히 과일에 천연 과당은 들어있으니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 더 좋은 방법은 당 섭취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캡슐 또는 정제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형태가 제가 가장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타트 체리의 핵심 유효 성분만을 고함량으로 압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같은 성분들만 쏙쏙 뽑아서 농축한 거예요. 당 걱정도 전혀 없고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가장 편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과 함께 캡슐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주스처럼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도 없고 무게도 가볍고 여행 갈 때도 챙기기 편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제품마다 함량이 다르니까 제품에 표시된 권장 섭취량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12캡슐 정도가 적당합니다. 섭취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타트 체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타트 체리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멜라토닌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드시면 요산 관리와 함께 수면 개선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타트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숨겨진 원인들을 철저히 피하는 생활을 병행한다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통풍 발작의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오던 발작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매일 밤 오늘은 또 발가락이 아플까? 하고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발작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가볍게 지나가는 수준으로 완화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또한 주기적인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떨어지고 어떤 분은 천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처럼 수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일은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의 힘입니다. 통풍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완치의 개념보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에요. 타트 체리는 이 기나긴 관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관절의 붓기나 열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예전처럼 관절이 뻣뻣하지 않은 느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음식 걱정을 조금 덜하게 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트 체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단, 이것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먹고 왜 효과가 없지? 라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풍 관리를 위해 맥주와 퓨린만 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99%가 모르는 진짜 범인, 바로 과당이 든 음료수와 주스였습니다. 과일 주스, 꿀물, 심지어 건강 음료라고 광고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당은 퓨린 섭취 없이도 우리 몸에서 직접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대사되면서 ATP를 소모하고 요산을 대량 생성하는 메커니즘 기억하시죠? 둘째, 퓨린이 없다고 안심했던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요산 배출을 막는 치명적인 적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신장의 요산 배출 기능을 방해하고 젖산을 만들어서 요산과 경쟁하게 만듭니다. 결국 요산은 몸속에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셋째, 몸을 만든다고 드시는 과도한 닭가슴살, 쉐이크 같은 단백질 식단도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5070세대는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문제를 관리하는 현명한 대안으로 타트 체리를 제시했습니다. 타트 체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은 염증 반응 조절과 요산 배출 정상화라는 두 가지 핵심 작용을 합니다. 통풍 관리의 양대 축을 모두 잡는 거죠. 다섯째, 타트 체리 제품을 고를 때는 요산의 적인 과당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이 들어간 주스나 젤리는 피하시고 당 걱정이 전혀 없는 캡슐이나 정제 형태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함량 농축, 휴대 편리, 꾸준한 섭취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건강관리는 무엇을 먹는가보다 무엇을 피하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에 나쁜 것을 계속 넣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달콤한 음료수부터 끊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 한 잔이 정답입니다. 통풍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밤에 자다가 이불에 살짝 발이 닿기만 해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고통, 출근길에 구두를 신지 못해서 슬리퍼를 신고 나가야 하는 창피함,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음식 하나하나 눈치를 봐야 하는 스트레스. 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 배운 진짜 원인을 제대로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맥주만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당, 알코올, 과도한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우리 몸이 요산을 잘 배출하고 염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트 체리 같은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풍을 관리하며 겪었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나만의 요산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음식은 정말 조심하세요. 같은 실전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곳이 5070 시니어분들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